울산이 확실히 다른 지방 도시들보다 빨리 움직여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세비치님께서 집값의 상승 흐름이 나중에는 지방으로 갈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울산의 반등이 빠른 편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울산 최근 부동산의 분위기 어떤지 궁금해요. 저도 울산은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울산이 다른 지방 광역시 대비 조금 빠르게 움직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확실히 다른 지방 도시들보다 빨리 움직여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공급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좀 울산이 현재 어떤 분위기이고 우리가 본다 해서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은지 그런 것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흐름을 본다 했을 때 매매지수 그래프를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울산 같은 경우는 매매지수는 거의 바닥을 찍고 있어요. 근데 이 전세 지수의 반등이 엄청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그 얘기는 전세가가 엄청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도 분위기를 보면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진짜 부동산에서 연락 와서 전세 내놓을 거 없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 전세가의 가격 반등이 엄청 빠르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 매매 지수가 바닥을 찍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그래프는 평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호하는 아파트들은 이미 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평균적인 그래프를 보고 나서는 개별 아파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지금까지의 대장이라 했을 때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30평대 기준으로 최근에 한 9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나오는 매물 호가를 보면 거의 10억 정도 나오죠. 이미 여기는 뭐 바닥 찍고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움동에 대연 더샵 단지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되게 선호한 동네인데 여기가 최근에 30평대가 8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거의 뭐 그 비슷하게 일단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미분양을 봐야 되는데 아직 이 미분양이 평균보다 조금 많긴 하지만 우리가 미분양을 볼 땐 추이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계속적으로 줄어드느냐가 중요한데 울산의 미분양 수치를 보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앞으로도 평균 이하로 계속 공급이 적어지거든요.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평균 이상으로 거래가 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주면 확실히 이제 매매가 더 치고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울산을 본다고 했을 때 어떤 동네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특히나 지금 울산 같은 곳들을 보면은 제대로 아직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럴 땐 당연히 제일 좋은 동네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다른 지방 강력지를 볼 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가는 지역들, 저는 그런 지역들을 상승 초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런 동네가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살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이거 잘못 사가지고 고점에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가는 초입에 있는 지역들은요 그런 걱정할 리가 없죠. 아직 고점으로 가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울산 같은 지방 강력시가 확실히 더 안전하다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선호한 동네들 동 단위로 말씀드리면 남구에 있는 신정동 그리고 남구의 야움동 같은 동네 그리고 중구의 복산동 같은 동네 그런 동네들도 우선적으로 볼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울산뿐만 아니라 지방광역시는요 교통 일자리 필요 없습니다. 학군 무조건 학군 좋은 데가 제일 1등이에요. 왜냐하면 다 일자리 다 안에 있고 웬만하면 다 뭐 내 차 타고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울산은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학군지, 학원과 밀집 지역이 제일 1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정동이 제일 좋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학교 순위 딱 봐도 좋은 중학교들이 신정동 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성중은 울산 전체에서 특목고 진학률 2등이거든요. 그만큼 확실히 좋다. 그리고 여기는 고등학교도 다 괜찮아요.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신정동 바로 옆에 옥동이 있어요. 근데 이 옥동에 학원가가 정말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정동 살면서 그냥 그 옥동 학원가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여러 번 갔는데 이 길을 따라서 이 학원가가 엄청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좋고, 그 다음은 이제 야음동이에요. 근데 야음동은 학군이 엄청 좋다 이런 컨셉은 아니지만 여기는 학교들이 몰려 있어요. 초중고 몰려 있고, 여기 홈플러스 같은 대형 상권 있고, 생활상권도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선호할 수 있는 동네가 야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야음동 같은 경우도 옥동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학군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완전히 여기가 뭐 아파트 밀집 지역은 아니고 중간중간 주택 같은 게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네는 조금 쾌적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구 복산동이에요. 여기는 저희가 여기 재개발할 때부터 이 동네를 갔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재개발이 됐죠. 원래 여기가 재개발이 되기 전에는 약사동을 선호했었어요. 근데 여기 중구의 B05구역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번현호 센트리지라는 단지로 딱 준공이 됐습니다. 23년 9월에 준공이 됐고요. 여기가 2625세대예요. 완전 대단지거든요. 근데 여기 아파트 안에 보면 복산초 딱 끼고 있고요. 여기가 서독출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대단지이고 학교 딱 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주변 아파트들과는 비교가 안 되죠. 완전 여기가 수요가 이쪽으로 완전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이런 지방광역시 같은 곳들 우리가 입지를 볼 때는 보통 이래요. 가장 좋은 동네 1급지는 학군지. 근데 그 외에 학군이 그만큼 안 된다 했을 때는 보통 이렇게 대단지들이 좀 몰려 있거나 약간 신도시 컨셉이 난다거나 요런 좀 특출난 아파트들이 있는 컨셉, 요런 컨셉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현호 센트리지 바로 인접해서 B04구역 있거든요. 여기가 관리 처분 인가가 났어요. 여기가 이제 세대수 거의 4,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나중에 준공해서 입주를 하게 된다면 완전히 더 이 인프라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울산에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좀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만약에 지금 뭐 내 집 마련, 뭐 갈아타기, 실수요로 접근하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영향 안 받거든요. 서울수도권은 6억까지밖에 못 받지만 지방은 전혀 그런 게 없고 DSR 같은 경우도 이제 올 연말까지는 거의 2단계 준하는 고금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울산을 비롯해서 지방에 이렇게 내 집 마련이든 갈아타기 하는 건 유리해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내가 서울수도권에 좀 사두고 싶은데 난 투자금이 적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투자금이 대략 뭐 2, 3억 정도 된다. 그럼 그 돈으로 우리가 서울수도권에 살려고 하면 거의 구축이거나 소형이거나 조금 메리트가 떨어져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울산이든 뭐 이런 지방광역시로 온다 했을 때는 확실히 30평대 이상 살 수 있죠. 상품성 더 괜찮은 동네에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곳들이 대부분 거의 2, 3억 이상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가격대가. 그러면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데를 사뒀다 했을 때는 이게 회복이 되면 최소 고점만큼 올라서도 그 정도 회복한다는 거니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좀 돈이 넉넉해서 내가 서울 수도권 사둘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전세 끼고 산다 했을 때는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해서 세입자 전세 대출 안 되니까 리스크 있잖아요. 근데 지방으로 왔을 때는 그 리스크가 없으니까 내가 전세 두고 싶으면 전세 놓을 수 있죠. 월세 놓을 수 있죠. 대출 자유롭죠. 사실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다 서울수도권 보고 있으니까 아직 수요가 이쪽으로 많이 안 왔다라는 그게 조금 단점이겠죠. 근데 만약에 제 생각은 향후에 다시 뭐 서울이 조금 더 급등을 해서 또 다른 곳들도 규제로 좀 묶고 조금 이게 힘들어진다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수요들이 더 지방 광역시 같은 곳들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상승의 흐름이 더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내가 조금 이런 동네들을 공부를 해두면 확실히 조금 더 조용할 때 좋은 것들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항상 이렇게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시기 초입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좋은 점은 아직도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지역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 투자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항상 모니터링 하잖아요. 아, 이런 리스크를 판단했을 때, 아, 여기는 이제 좋아지고 있어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라요. 실수요자분들보다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좋은 점은 이 집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직 여기가 오른다는 생각을 좀 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살려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빨리 팔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은 가격에 내가 그걸 살 수 있고 이게 더 오르기 전에 내가
사기 때문에 훨씬 또 저렴하게 사서 나중에 상승기가 왔을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고, 아, 내가 뭐 준비가 되면 어디를 살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울산에 대한 좀 전반적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울산뿐만 아니라 뭐 지방, 광역시, 다른 곳들도 제가 이런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 좀 자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